2025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음 달 6일 성적표 통보를 비롯해 본격적인 입시 전형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학기 말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험을 치른 수험생만큼 긴장한 하루를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가족과 선생님들의 모습부터 여러 기관단체들의 지원 활동까지 수능날 풍경들을 되짚어봅니다. 통합추진위와 통합반대위가 잇따라 출범하는 등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진주사천 행정통합안. 진주에서 행정통합의 실패와 성공 사례를 비롯해 해외 사례를 공유하며 방향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걷기 좋은 상책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더해 얼마 전 남해에선 노르딕 워킹학교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며 워킹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마을마다 건립됐던 새마을 창고가 목적을 다하면서 각종 위험 요소를 가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도의회, 지자체 등이 함께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학기 말 맞춤형 계획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김상혁 기자입니다. 진주에 위치한 한 수능 시험장. 4교시가 끝난 오후 4시 40분 무렵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교문을 나서고 있습니다. 수능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수험생들.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노래방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영화도 이번에 나온 거 좀 몰아서 보고 싶고 못한 게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하여튼 너무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영화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할 거예요. 그래. 재밌게 놀자. 올해 경남 지역 수능 응시자는 총 30,075명. 이 중 1교시 결시율은 9.18%, 2,7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0.79%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수시 모집 학생부 전형에 지원한 재학생의 증가로 수능 최저 등급 조건이 필요한 수험생이 늘어난 것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능 출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정답표는 이달 26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대망의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6일 통보됩니다. 이후 수시 모집 결과 발표와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어지는데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와 입시 요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시가 진행되는 동안 지원한 대학의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셔야 되고 개별 연락이 올 수 있으니 휴대전화도 연락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능 직후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됩니다. 학생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등교 수업이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수능 이후에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구들하고 좋은 우정도 쌓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 마무리된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은 끝났지만 아직 본격적인 입시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남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만큼 긴장한 하루를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가족과 선생님들의 모습부터 여러 기관단체들의 도움까지 수능날 풍경을 하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능날 아침, 시험장 주변으로 수험생을 태운 차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동생을 배웅하는 형도, 제자와 인사하는 선생님도 차분히 시험에 임하길 응원하는 마음은 매한가지입니다. 긴장 안 하고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던 것 같아요. 국어 잘 치면 수학이 성적이 안 나오고 수학을 잘 치면 국어가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냥 둘 다 잘 쳤으면 좋겠어요.
친구끼리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가족과 사진을 찍고 포옹을 나눈 뒤 고사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도 보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일단 행복하면 됐다. 그동안에 3년 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격려줬습니다. 여행도 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하면서 힘들게 열심히 해서 우리 고3 아이들과 재수생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기 화이팅! 시험장 주변으론 교통정리와 원활한 입시를 위해 경찰과 모범 운전자회 등이 팔을 걷어붙였고 수험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곳곳에서 세심한 배려들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이나 유관기관에 문의를 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빠짐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본교에 있는 학생들도 도와줬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내가 시험 치는 시험장을 꾸민다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준비했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소리나 다른 불편이 없도록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고사장 인근 사찰엔 수험생 가족들이 수능 기도를 올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동안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길 바라는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너무 절실해요. 다 그래 다 힘있고 할머니들만 부모만 공부한다고 너무 욕받는데 오늘 시험 무사히 잘 치르고 좋은 결과 있어갖고 좋은 성과 있기를 그런 마음뿐입니다. 모두가 바짝 긴장하게 되는 수능 당일 지역 곳곳에서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SCS 사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산책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걷기 운동은 이렇다 할 장비나 투자 없이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최근엔 지자체들마다 걷기길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얼마 전 남해에선 노르딕 워킹 학교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과 숲속, 해안가까지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걷기 운동. 실제 지난해 문체부가 17개 시도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서 가장 많은 37% 이상이 주로 하는 운동으로 걷기를 꼽았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기술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낮은 진입장벽 때문. 최근 여러 지자체들이 앞다퉈 걷기길 조성 사업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러한 걷기 운동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걸으면 건강해지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신체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특히나 현대인들이 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걷기가 그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서부 경남 지자체 모두 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이 완료된 상태. 경남도 의회 역시 얼마 전 맨발 걷기 조성 지원의 행재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위한 시설 정비 등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경남도에서도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주시는 월화산 자연휴양림 내에, 사천시는 용두공원에 각각 맨발 걷기 길을 조성했고 하동과 함양 역시 송림공원과 상림 등 지역의 숲을 이용한 걷기 길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이미 브랜드화된 남해 바래길과 산청 지리산 둘레길 역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걷기 운동 코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남해군이 전국 최초 노르딕 워킹 학교를 열었는데 고령층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틱을 이용해 신체 무게를 덜어 몸에 전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걷기보다 많은 신체 부위 움직임으로 높은 열량을 소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르딕 워킹은 실내 운동이 아니고 실외 운동,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걷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 기본에서 조금만 더 하면 운동 효과도 많이 보고 이래서 혹시 이제 다리가 조금 안 좋으신 분이나 척추나 이렇게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많이 배웠으면.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높아지고 있는 걷기 운동에 대한 수요. 맨발 걷기부터 스틱을 이용한 노르딕 워킹까지 그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며 당분간 걷기 운동에 대한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시의 1단계 초소형 위성의 궤도 진입 제도전을 위한 진주셋 원비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 시험센터에서 우주환경시험을 마치고 독일로 운송됐습니다. 진주셋 원비는 독일 발사 서비스 업체 본사에서 최종 점검을 진행한 후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콘 9 발사체에 탑재돼
내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를 앞둔 진주셋 1B는 위성에 장착된 3대의 카메라로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3개월 정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진주시는 2027년 발사를 목표로 경남도 연근해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진주셋2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하동군이 LH 경남지역본부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하동광평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승철 하동군수와 최재열 LH 경남지역본부장은 지난 13일 협약식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업무 분담, 설계와 추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하동광평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지난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남해군이 13일부터 4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식품산업 박람회 수산물 부스를 운영합니다. 군은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특산물인 멸치와 고등어를 비롯 고로케와 땡그랑 등 여러 식품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군은 해외 구매자들에게 남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사 27주년을 맞은 서경방송의 지역사회 내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역대 시청자위원 동행 행사가 14일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시청자위원을 비롯해 역대 본사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한 지역 인사와 내빈 70여 명이 참석해 서경방송의 공공재적 역할과 지역성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특히 초지역 밀착을 통한 균형감 있는 보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발굴 등을 강조했습니다. 진주 사천 행정 통합을 두고 양 지역 간의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추진에 적극적인 진주시와 달리 사천시에서는 반대를 공식화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통합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토론회가 통합 추진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통합의 당위성과 과제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됐는데 김현준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획득할 경우 광역지자체의 일부 사무를 이양받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 특례. 진주는 사천과 통합할 경우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제곱킬로미터가 넘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진주 시민통합추진위가 주최한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지역 소멸로 인구가 감소할 미래를 꼬집으며 지금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서 면적 인구 요건을 충족해서 대도시 특례 혜택을 받는데 합치면은 면적 14번째, 인구 22번째, GRDP 광양 남양주하고 비슷해집니다. 또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안착과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통합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청사 위치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과거 옛 삼천포시와 사천군을 통합하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사천시에서는 반대 추진위가 출범하는 등 반발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론 등을 감안해 참가자들은 진주 사천시와 같은 병렬 명칭 사용과 제3의 명칭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주로 병렬적으로 쓰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까 병렬시키더라고요. 병렬시키는 사례를 영국의 카운티와 디스트릭트 통합에서도 그렇고 프랑스 레지온 통합에서도 그렇고. 청사에 있어서는 2개의 청사를 만들거나 명칭과 교환하는 등의 대응책도 내놨습니다. 또 시정 운영과 개발에 있어 사천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과정에 앞서 무엇보다 양 도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은 패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새마을 창고들이 각종 위험 요소를 가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남도와 도의회, 지자체 등이 함께 정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4일 진주 근곡면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들이 모여 노후 새마을 창고 철거 추진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마을 창고 문제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철거가 우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경남도 통계에 따르면 도내 새마을 창고 약 321개소 중 진주시 소재 창고가 총 79개소로 가장 많았고 도내 새마을 창고 중 넷 중 3곳은 안전상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로 확인됩니다. 국립창원대가 신임 교원의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천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은 우주항공 캠퍼스 설립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천시와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카이를 방문해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가졌습니다. 14일 곤양면 KB 인제니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성희롱과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연을 나선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강사는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시의원 및 간부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나눠 집단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4일 새벽 5시 30분쯤 함양군 서상면 버섯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2층짜리 공장 한 동이 전소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을 오가며 아이들이 타는 승합차와 버스는 모두 통학 차량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일반 버스보다 아이들이 타는 통학버스 사고율이 13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수시 단속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빗속에 차량 한 대가 도로 한쪽에 멈춰 서 있습니다. 유소년 체육교실의 통학 차량입니다. 다행히 늦은 밤이라 아이들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마주오던 차 2대와 주차된 차, 안전 펜스까지 모두 4차례나 충격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달렸을지 모릅니다. 술을 많이 드셨었습니까? 아니 조금 왜 그러십니까? 된 건 아닌데 그날 술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약을 많이 먹어 그래 어머니 기치가 그렇게 돼버렸는데 해줄 수 있으면 그래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이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운전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약 13배나 높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음주운전 사고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 수시로 음주 단속을 하면 좋을 텐데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만 봐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700여 대. 전담하는 담당 경찰관은 1명입니다. 음주 단속을 상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어린이 통학버스가 약 700여 대 정도 되고 그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또 운전자 인식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관련 법은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지난달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도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됐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바뀐 법이 어린이 안전을 강화한다는 건데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개정된 초기다 보니까 자율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설치 비용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설치한 대상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던가 그러한 좀 보상적인 측면의 제도가 있다면은 좀 더 장착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그리고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전까지 서부 경남 지역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지만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치겠고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의 아침 저녁 공기는 다소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 12도, 산청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 광주, 부산은 오전까지, 제주는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1도, 광주 1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1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엔 비가 오겠고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7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30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21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는 일교차는 크지만 온화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추위가 예상되니까요.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